안녕하세요. 닷넷 컴프 미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샵 9.0의 새로운 기능 소개를 발표하게 된 박용준입니다. 저는 올해 출간된 C샵 교과서 책의 저자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닷넷 코리아 이름의 개인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샵 9.0의 새로운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인 빌드에서 발표된 슬라이드를 의미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C샵 언어의 전략은 진화 및 혁신, 모든 C샵 개발자에게 혜택, 커뮤니티 및 관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링크를 통해서 원문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C샵 9.0을 포함한 모던 C샵의 큰 특징은 간편 구문으로 봅니다. 즉, 복잡한 코드를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구문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키워드와 기능들이 다수 제공되기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C샵 9.0에 대한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리뷰를 설치하거나 닷넷 5 SDK를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C샵 9.0의 세 가지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어만 간단히 읽어본 후에 바로 데모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탑 레벨 프로그램스입니다. 단일 CS 파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 없이도 바로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키워드인 렉코드를 사용하는 렉코드 형식입니다. 기존의 클래스에서 렉코드 형식을 사용하면 렉코드 형식을 사용할 때 아주 빠르게 모델 클래스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간편 구문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턴 매칭의 개선 사항입니다. 이전 버전부터 계속 발전해온 패턴 매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패턴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로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C샵 9.0의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샵 9.0 닷넷 5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테스트해 볼 때는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프리뷰 버전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프리뷰 버전이 16.8.x 버전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C샵 9, C샵 9.0의 새로운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닷넷 코어 기반의 콘솔 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닷넷 폴더에 9으로 프로젝트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기본 프로젝트 만들면 바로 C샵 9.0 버전이 실행이 되지 않고요. 8.0 버전으로 실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닷넷 코어 기반의 C샵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C샵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바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템플릿 코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드가 가장 기본적인 C샵 프로젝트의 C샵 콘솔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써도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코드 모양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임스페이스 지우고요. 명령 줄인 수 지웁니다. 이렇게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진 구문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컨트롤 K, 컨트롤 D 눌러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기본적인 최소한의 코드로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using static을 사용해서 system.console을 상단에다가 유진 구문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 콘솔을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심플 버전으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헬로 월드 역시 잘 실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를 C# 9.0 버전으로 해주고 싶다. C# 9.0 버전에는요, 이 심플 버전의 프로그램 클래스 메인 메서드, 즉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는 C# 코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만 해줘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CS 파일, 하나의 프로그램.cs 파일처럼 하나의 CS 파일만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물론 여러 개의 CS 파일을 만들 때는 메인으로 어디가 명확하게 스타트업 오브젝트인지 시작 개체인지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벌써 밑줄이 가네요. 마우스 올려볼까요?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려면 C# 9.0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즉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를 없이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가 없이 바로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현재 코드가 바로 실행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잠깐 실행시켜 보면 현재 에러 내용 그대로 나오겠죠. 즉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려면 C# 9.0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했을 때는 아직 9.0 버전을 디폴트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프로젝트에 C#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에디트 프로젝트 파일 편집에 들어가서 프로퍼티 그룹에 추가적인 기능을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 버전을 나타내는 랭 버전을 가장 최신 버전인 9.0 버전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제는 헬로 월드가 정상적으로 찍히고요. 즉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 구문에 의해서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가 없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CS 파일이다. 그러면 이 자체를 하나의 메인 메서드 영역처럼 마치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처럼 현재 파일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 이상의 어떤 CS 파일을 뒀을 때는 명확하게 메인 메서드를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의 목적은 학습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API만 연습을 하면 되니까요.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C# 인터랙티브에서 특정한 API만 연습하는 거랑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에디트 프로젝트 파일에 가서 랭귀지 버전을 특정한 버전으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프리뷰 버전으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지원을 해 줬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단계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한 줄로 해주고 싶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를. 그러면 전체를 다 지우고 CW 탭 눌러서
여기다가 헬로 월드를 찍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줄로 가도 되긴 하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하면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 위에다가 유진 구문 써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에서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에서 사용할 레코드 클래스 또는 레코드 구조체, 모델 클래스 또는 모델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클래스 또는 처음에 연습은 스트럭으로 먼저 하죠. 스트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개념으로 스폰서 클래스, 스폰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요. 스폰서 구조체 멤버로는 PROP 탭탭 정수형 아이디하고 PROP 탭탭 스트링 형식의 디스플레이 네임, 이 두 가지만 일단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클래스로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러면 메인 메서드에서 이것 타입으로 개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개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는 new 스폰서 개체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아이디는 1번, 후원자는 디스플레이 네임은 레드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폰서 개체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서 개체의 번호와 디스플레이 네임을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W 탭 눌러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스폰서 개체의 ID 하이픈 스폰서 개체의 디스플레이 네임 이렇게 화면에다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1번 레드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실행 한번 시켜보면 헬로 월드 먼저 출력되었고요. 1번 레드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맞죠? 잘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헬로 월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실행. 1번 레드 이런 식으로 스폰서 후원자의 번호와 후원자의 표시 이름을 한번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봤고요. C# 9.0의 기능은 아니지만 현재 코드는 C# 9.0의 기능은 아니지만요. 이만큼 코드를 다른 코드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코드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출력하는 기능을 메서드로 하나 스태틱하고 보이드한 디스플레이 데이터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 디스플레이 데이터 메서드에다가 뭐를 이 한 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넣어주고요. 그때 여기는 어떤 개체? 스폰서 개체에다가 스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데이터에다가 스폰서 개체를 넣어주는 형태대로 C# 7.0, 8.0의 인라인 펑션으로 한번 얘가 마치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주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드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네임 같은 경우 만약에 한번 세팅하고 나면 이 값은 이뮤터블, 즉 변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로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스폰서 개체 중간에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레드에서 레드 플러스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것처럼. 즉 여기서는 뭐가 가능하다? 뮤터블이다.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처음에
초기화할 때는 레드였는데 중간에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그 값이 변경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만 의미상으로 어떠한 값이 초기화되고 나면 그 값은 이뮤터블로 변경할 수 없는 형태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 값은, 기본 속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기본 세터는 뭐가 가능하다? 언제든지 다시 세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한 번에 이렇게 초기화 시켜놓고 더 이상 초기화 시켜놓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즉 이뮤터블 형태대로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새롭게 나온 기능이 디스플레이 네임은 세팅이 한번 끝나고 나서 set 접근자 대신에 init 접근자로 대체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it 보니까 얘는 제가 init 접근자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네요. 이거는 프로젝트 편집에 들어가서 이걸 안 바꿔줬네요. .NET Core 앱 3.1이 아니라 여기도 타겟 프레임워크도 net 5.0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컨트롤 KD 이렇게 타겟 프레임워크도 .NET 5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행하려고 하니까 디스플레이 네임은 이제 더 이상 set 접근자 했을 때는 이 값이 처음에 초기화하고 나서 다시 뮤터블로 변경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얘가 어떻게 된다? init에 의해서 뮤터블이었던 게 init 접근자에 의해서 뭐로 변경한다? 이뮤터블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사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동일하게 처음에 초기화했었던 1번 레드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고요. 중간에 파생 작업에 의해서 사이드 이펙트에 의해서 새로운 값으로 초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싶다. 그러면 init 접근자를 사용해서 set 접근자 대신에 init 접근자를 사용해서 초기화 전용 접근자, 초기화 전용 세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set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값이 변경이 되는데요. 얘를 init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처음 초기화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init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놓게 되면 초기화하고 새로운 값으로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세팅이 불가능하다. 즉 세터만 사용했을 때는 뮤터블에서 init 접근자를 사용했을 때는 이뮤터블로 변경이 되더라.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탑 레벨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메인 메소드 모양이 없잖아요. 1번 C# 9.0의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인 탑 레벨 프로그램스 또는 스테이트먼트, 이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메인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의 매개 변수, 즉 명령줄 인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직접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CW 탭 눌러서 hello 뭐뭐뭐 hello 아그스의 0번째 값을 여기서 출력하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 일단 한번 실행. 그러면 없다라는 거죠. 뭐가 없냐면 아그스 값을 받을 수 없는데 표현은 가능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명령줄 인수, 애플리케이션 인수를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또는 콘솔에 가서 실행해도 되는데요. 프로퍼티에 가서 디버그 탭에 가서 애플리케이션 아규먼트, 애플리케이션 아규먼트에다가 제가 비주얼 아카데미 이름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줄인수 애플리케이션 인수 자리에다가 비주얼 아카데미를 넣어놓고 실행하게 되면 그 값이 여기 자리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즉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에는 메인 메서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아그스 배열을 제공을 해줍니다. 언제? 애플리케이션 인수를 받아올 수 있는 목적으로.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헬로 비주얼 아카데미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헬로 비주얼 아카데미 콤마 해피 코딩 이렇게 실행해놓고 여기서 태스크를 사용해서 딜레이를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메인 메서드 자체는 에이싱크가 붙은 메인 메서드예요. 에이싱크 태스크 메인 메서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wait를 바로 사용해서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비동기 메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는 비동기 메인 메서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태스크를 사용해서 system.threading.delay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서 얼마? 한 3초 정도를 여기서 한번 딜레이를 한번 시켜주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처리해주고 싶다. 그러면 task.delay를 여기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Ctrl F5 버튼 눌러보면 기본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얘를 어떻게 task.delay를 비동기로 호출해주고 싶다. 그러면 async await에서 await를 앞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 자체가 여기 자체가 비동기 메서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땅 이렇게 출력되게 해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동기로 하게 되면 땅 실행이 되는 거고 전체가 비동기로 하게 되면 실행시켰을 때 여기서 await 하겠죠. 3초 await 하고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느낌표 하나 주고 2개, 3개 주고 여기서 딜레이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줄 처리해서 헬로 비주얼 아카데미 해피 코딩 그리고 딜레이 하고 나서 나머지 어떤 내용들을 출력하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고요.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메인 메서드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내부적으로 아그스 배열은 메인 메서드에 넘겨주는 애플리케이션 아규먼트, 애플리케이션 인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async await가 기본입니다. 만약에 await를 생략하게 되면 동기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메인 메서드가 await를 처리하게 되면 async, 메인 메서드 안에 async가 붙어 있는 게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ync await 형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터미널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인수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보기에 터미널에서 터미널 기반으로 한번 얘를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자? .NET 런을 하게 되면 뭐가 없어서 애플리케이션 인수가 없어서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NET 런 할 때 대시 뭐를 사용해서 비주얼 아카데미 매개 변수를 하나 전달하면 헬로 비주얼 아카데미 해피 코딩이 출력되고 3초 딜레이 땅 출력되는 형태대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인수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를 await로 처리하는 것까지 한번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코드 정리는 한 줄로 가고요. 이렇게 처리한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주석은 지우고 우리가 앞서 사용해 본 스트럭 구조체는요. 스폰서 구조체는 여기 부분을 클래스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은 여기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특성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여기가 init 액세서 init 접근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주석은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놓고요. init 접근자를 사용해서 처음 한번 세팅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immutable, 즉 변경할 수 없는 속성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때 init 접근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구독자 타입을 지정해 놓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에 prop 탭 스트링 형식의 구독자 타입을 타이틀로 한번 잡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property 탭 정수형의 duration 기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 속성이 있다.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 또는 구조체는 타이틀과 듀레이션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초기화 시켜주는 형태의 어떠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서브스크라이버 new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개체 리터럴 통해서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타이틀은 서브스크라이버는 VIP, 듀레이션은 2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여기는 VIP 또는 여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비주얼이란 이름의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 타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 타입을 한번 만들어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후원자가 비주얼이란 이름의 구독자 형식을 2달 동안에 가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스트럭이 돼도 되고 클래스가 와도 되고요. 클래스를 기본이죠. 그런데 C# 9.0에서는 하나 더 제공을 해줍니다. 뭐를? 레코드 타입을 하나 더 제공을 해줍니다. 레코드 타입은요, 기본은 모델 클래스 또는 DTO 클래스, 어쨌든 모델 클래스, 뷰 모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클래스 만들 때 주로 속성을 많이 씁니다. 이런 형태의. 좀 전에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init 액세서로 지정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만 놓고 여기를 레코드로 변경을 했다. 새로운 키워드인 레코드는 클래스랑 일단은 모델 클래스랑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레코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현재 코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CW 탭 눌러서 서브스크라이버를 호출해 보면 이렇게 만들었고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잠깐 다시 클래스로 만들고 다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하나 둘 셋.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가 딱 출력이 되네요. 서브스크라이버는 현재 클래스의 이름이 출력이 되네요. 그런데 비주얼의 듀레이션은 2로 잡혀져 있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레코드로 다시 변경하고 내용은 동일한데 에러도 없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니까 하나 둘 셋 땅 쳤을 때 toString 메서드가 좀 더 화려하게 표현이 되네요. 타이틀은 비주얼이고 듀레이션은 2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이것도 역시 toString 메서드는 언제든 재정의 가능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init 액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VIP라는 이름의 서브스크라이버를 다시 복제를 해주고 싶다. 서브스크라이버를 with 구문을 사용해서 타이틀을 변경해 보고 싶다. 만약에 이거 변경하기 전에 서브스크라이버는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틀은 뮤터블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값을 새로운 값으로 세팅하려고 한다.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이 서브스크라이버 개체를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이름을 바꿔주고 싶다. 타이틀을 변경을 해주고 싶다. 타이틀을 비주얼에서 VIP로 변경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VIP를 출력해 보면 처음에는 비주얼로 임뮤터블로 변경할 수 없는 값으로 개체가 만들어졌지만 이 개체로부터 with 구문을 사용해서 타이틀을 새로 바꿔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때 with 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VIP하고 2달짜리가 출력이 되겠죠. VIP 2달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이거는 1초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with 구문을 사용해서 새로운 개체로 값을 변경해서 물론 이 변경된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타이틀과 듀레이션은 또 역시 이뮤터블로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죠. 클래스와 레코드는 현재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투스트링 메소드가 좀 더 화려하게 출력이 되는 거 빼놓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레코드 타입은 어차피 타이틀과 듀레이션을 어떻게 하겠다? 만들어서 속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이닛으로. 그러면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거는 코드는 남겨놓을까요? 잠깐 남겨놓을게요. 잠깐 컨트롤 K, 컨트롤 C 주석 처리하고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얘네들 지우고 생성자로 바로 다이렉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타이틀과 듀레이션이 생성자 형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만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28번 라인은 얘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다만 생성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줄여서 쓸게요. 이것도 모양만 잠깐 남겨놓기 위해서 아니다. 이거는 지우자. 여기 부분을 비주얼 2달 이렇게 석 달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저장하고 실행하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실행이 돼요. VIP 석 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실행이 되는데 얘를 레코드 타입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C# 9.0의 특징은 C# 7.0, 8.0, 9.0의 특징은 간편 구문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init 액세서를 사용해서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속성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듀레이션 이름의 init 액세서를 갖는 정수형 속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편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간편 구문을 제공을 해 줍니다. 간편 구문은 많은 단어로 표현해 주는 게 영문에서 나온 거니까 syntax sugar라고 해요. 설탕, 문법 설탕 뭐 이렇게 하는데 간편 구문으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어차피 권장사항은 init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더라. 문 대신 식 그리고 뮤터블 대신에 이뮤터블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더라. 그러면 어차피 어떤 모델 클래스 같은 경우 어떤 레코드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동일한 기능을. 그래서 레코드 타입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코드 타입은 특정 클래스의 C# 8.0 버전에서 제공해주는 deconstruct 메서드를 따로 구현할 필요 없이 자체 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VIP 말고 VIP를 출력하면 전체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고 싶다. 예를 들면 타이틀하고 듀레이션 변수로 뭐에서 VIP에서 또는 서브스크라이버에서 뽑아내고 싶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클래스 타입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클래스 타입에서 이거를 하게 해주고 싶다 하면 내부적으로 deconstruct 메서드를 내부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튜플 형태대로. 그런데 서브스크라이버는 바로 타이틀과 듀레이션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W 탭 눌러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으로 타이틀은 뭐뭐뭐, 물론 서브스크라이버에 점 찍어서 출력해도 되겠지만 타이틀은 뭐뭐뭐, 듀레이션은 뭐뭐뭐, 이렇게 구조 파괴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구조 파괴 할당, 구조 분해 할당까지도 역시 제공을 deconstruct 메서드를 제공을 해주는 syntax가 간편 구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내용 출력해보면 15번 라인에서 타이틀을 따로 읽어온 거고요. 듀레이션 따로 변수 만들어서 읽어온 게 여기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레코드 타입은 특정한 클래스에 만약에 특정한 클래스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 deconstruct 메서드를 만들어서 어떤 값을 튜플 타입으로 반환할 거냐를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C# 8.0의 특징이었었죠.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레코드 타입 안에 이 한 줄로 이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레코드 타입은 이 자체가 뭐를 제공해준다? 상속을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얘를 레코드 타입을 레코드로 해서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를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를 비주얼 이름으로 서브스크라이버 레코드를 상속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속성 형태대로 레코드를 하게 되면 여기도 이 모양이 그대로 먹힙니다. 다만 우리는 속성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더 간편 구문으로 생성자 형태로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레코드 타입은 생성자 형태대로 해주고 그거를 다시 부모인 서브스크라이버한테 그거에 타이틀로 전달해라, 듀레이션을 전달해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 코드를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컨트롤 C V 눌러서 비주얼이란 이름의 구독 형식 또는 스튜디오란 이름의 구독 형식을 이렇게 해도 역시 동일하고요.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를 상속하는 형태대로 만약에 코드를 작성해 주고 싶다. 그러면 상속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하나만 더 속성을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불리언 타입으로 is available로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추가하고 그 값도 is available도 부모한테 전송하고요. 이렇게 좀 더 길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줄 내리고 코드 좀 더 키우고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불리언 타입의 is available로 하나 코드를 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서브스크라이버의 생성자 형태대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ctor 탭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값을 그대로 여기서 클래스 형태대로 해주고 여기를 생성자 형태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베이스 클래스에다가 타이틀 그대로 전달, 듀레이션 그대로 전달, is available 그대로 전달, 이런 형태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을 이 모양을 사용해도 되고 이 모양을 사용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더 추가를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레코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카피를 해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란 이름의 구독자 타입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레코드 타입도 레코드 타입으로 서브스크라이버 레코드를 하나 만들면 타이틀 속성, 듀레이션 속성, is available 속성을 갖습니다. 그때 각각의 속성은 뭐다? 다 이뮤터블이다. 즉 변경할 수 없는 형태의 속성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러한 형태를 상속해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름의 레코드 클래스는, 즉 클래스예요. 레코드들은 서브스크라이버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다. 그리고 얘네들 안에 생성자만 표현했지만 메서드도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코드를 좀 줄이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서는 true 값을 줄게요. 이렇게 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s available로 하나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is available도 한번 표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 내용은 세 가지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요. 어쨌든 레코드 타입은 우리가 처음에 클래스라든가 구조체로 사용해서 id와 어떤 속성들을 갖는 것을 만들고 그거를 init으로 바꿔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그거를 구조체에서 클래스로, 클래스에서 레코드로 바꾸고, 그런데 레코드는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한 줄로 간편 구문을 사용해서 syntax 슈가를 사용해서 줄여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얘를 상속해 주는 코드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 줄 수 있고 또는 생성자를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장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구문을, 이러한 기능을 뭐라고 한다? 레코드다. C# 9.0의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인 큰 키워드 하나 새로 만들어졌죠. 정말 오래간만에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레코드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랑 동일한 클래스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줄만 해놓으면 내부적으로 디컨스트럭트 메서드도 만들어주고요. 뭐도 각각의 속성도 이닛으로 만들어주고요. 기타 어떤 값에 대한 어떤 비교라든가 복제 관련된 추가적인 메서드들도 제공해주고요. 투스트링 메서드도 좀 더 세련된 모양으로 만들어주더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패턴 매칭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 액세서가 적용된 부분이 여기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레코드 테스트한 부분이 여기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패턴 매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매칭은 C샵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리고 C샵 9.0에 올라서면서 많이 더 개선됐고요.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매칭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멤버십은 new subscriber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타이틀은 VIP다.
그리고 듀레이션은 한 달. 그리고 현재 가입 중이다. true.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멤버십 개체를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고 한번 이것부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멤버십 디스크립션은 C# 8.0에서 소개되었던 스위치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패턴 매칭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이 스위치 뭐뭐뭐뭐 이렇게 기본 코드로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서 멤버십이 만약에 따로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면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no 멤버십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 얘는 언더스코어는 디스카드입니다. 마치 스위치 케이스문의 디폴트 케이스랑 똑같아요. 디스카드고요. 얘는 뭐랑 똑같아? 스위치 케이스문의 디폴트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 멤버십 값을 출력해 보면 no 멤버십이 나온다는 거죠. 멤버십이 스위치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이거의 결과값을 받을 텐데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디스카드는 디폴트 케이스를 나타낼 때 언더스코어 문자를 사용합니다. 뭐든 상관없다. 위에서 한 번도 어떠한 조건, 어떠한 처리에, 어떠한 옵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디스카드 언더스코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CW 탭 눌러서 멤버십 디스크립션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뭐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뭐가 출력이 된다? no 멤버십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그러면 no 멤버십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C# 9.0의 패턴 매칭에서 패턴 일치에서 개선사항 중에서 부정 패턴이 있습니다. not 키워드가 도입이 됐어요. and, or와 not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즉 패턴을 따지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멤버십이 서브스크라이버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멤버십이 not 서브스크라이버냐 이렇게 물어봐요. 서브스크라이버 타입이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자? goes to 여기까지 서브스크라이버 즉 구독자가 아니어도 멤버십 가입자가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 no problem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디스카드가 출력이 됩니다. no 멤버십. 얘는 실행 안 되는 거죠. 현재 서브스크라이버니까. 이렇게. 만약에 서브스크라이버를 상속하는 비주얼, VIP 클래스를 비주얼로 볼게요. 비주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비주얼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비주얼 레코드의 인스턴스냐, 그게 아니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not 키워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시켜보면 no 멤버십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현재 만약에 not을 뺐을 때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실행 한번 시켜보면 얘는 no problem 상관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가 걸리는 거죠. 이제 비주얼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타입이 매칭이 되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타입 패턴 특정한 타입을 그대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not 키워드를 쓰는 거면 여기서는 비주얼 개체가 아니다.
노 프로블럼 됐는데 이런 경우는 노 멤버십이 출력이 되고요. 얘가 실행이 된 게 아니라 얘가 실행이 된 거죠. 현재 비주얼이니까. 만약에 비주얼이 아닌 경우는 얘가 실행이 될 거고요. 얘를 다시 비주얼에서 스튜디오로 바꿔주면 이제 얘가 걸리겠죠. 얘가 걸리겠죠. 아, 앞에다가 발을 붙여서 그렇구나. 여기는 부모를 해줘야 되죠. 다시요. 여기를 서브스크라이버 레코드 타입을 해주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담긴 거는 서브스크라이버 안에는 뭐뭐뭐 담겨요. 서브스크라이버, 자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3개 클래스, 총 4개 클래스가 여기 담기겠죠. 이렇게 놓으면. 그랬을 때 비주얼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스튜디오로 해놨다. 그러면 얘가 걸리겠죠. 현재 2개만 있을 때는. 실행시켜보면 no problem 다시요. 아, 예, no problem 이대로 됐죠. no membership 아니라 no problem이니까 여기에 걸린다는 거죠. 뭐일 때? 스튜디오일 때. 스튜디오는 타이틀은 스폰서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현재 멤버십은 스폰서 멤버십이다. 그런데 비주얼 멤버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요 문자열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입 패턴하고 not 패턴이 함께 사용된 형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입 패턴을 하나 더 써볼게요. 비주얼 패턴이라면 이렇게 놓으면 2개가 혼동되죠. Welcome VIP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얘가 실행 안 돼요. 여기 빨간 줄 가가지고. 왜냐면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에서 무조건 걸려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패턴 매칭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요. 위에서 둘 중에 하나는 얘 아니면 얘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옵션을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면서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을 얘네들은 서브스크라이버 타입은 반환값으로 레코드 타입이니까 반환값으로 타이틀, 듀레이션, is available 3개 값을 반환해 줍니다. 즉 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 줄 수 있냐면 포지셔널 패턴을 사용해서 위치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이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여기서도 디스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한 달, 그리고 is available도 true 값인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비주얼 레코드, 비주얼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서 타이틀은 뭐가 와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한 달, 듀레이션은 한 달 되었고 is available이 true 값이면 이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얘는 실행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얘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거에 3번이 실행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비주얼이고 여기를 다시 VIP로 바꿔보고 여기를 1로 바꾸고 true로 바꾸게 되면 얘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상관없고 1과 true 값이 여기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웰컴 VIP가 이 라인, 23번 라인이 실행이 됩니다. 왜? 얘는 상관없고 1과 true가 맞고 비주얼이기 때문에 비주얼이면서 그리고 앞에 건 뭐가 와도 상관없고 듀레이션 1, true 값이 맞다. 그럼 얘랑 패턴이 매치가 되죠. 그러면 웰컴 VIP가 실행이 돼서 여기에 담긴다라는 거죠. 그런지 한번 볼게요. 실행시켜보면 웰컴 VIP가 실행돼서 출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위치 기반 패턴이겠죠. 참고적으로 AND 빼놓고 위치 패턴만 봤을 때는 위치 패턴은 C# 8.0의 새로운 기능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AND, OR와 NOT을 함께 사용을 해주는 모양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역시 이걸 하나 더 카피를 해놓고 똑같은 게 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네 번째는 프로퍼티 패턴, 속성 패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속성 패턴은 여기 부분만 바꿔볼게요. 만약에 비주얼이면서 속성 중에서 타이틀이 콜론 VIP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웰컴 VIP 얘가 실행되게 해주자라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멤버십이 비주얼이면서 타이틀이 VIP면 어떻게 해라? 얘가 실행되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네들 단계별로 밑에 있는 거 하는데 여기서 걸렸네요. 그러면 23번 라인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시켜보면 웰컴 VIP인데 웰컴 VIP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첫 달에 VIP니까 웰컴 VIP로 넣어놓고요. 얘는 VIP 멤버십 단어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됐든 여러 달이 됐든 얘가 걸리게. 무조건 비주얼엠에서 타이틀이 VIP다. 그러면 VIP 멤버십이다.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러면 VIP 멤버십이 실행이 됩니다.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맞죠? 자, 그러면 VIP는 이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이번에는 ABC 순서대로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첫 번째 이걸 테스트 했었고요. 얘가 C를 테스트 했던 거고, 이번에는 B 두 번째 여기 부분을 비주얼 대신에 스튜디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스폰서 멤버십이다. 이렇게 두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 테스트가 안 되겠죠. 지금은 스튜디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세 개는 맞지 않으니까, 아, 여기서 만나겠구나. 실행시켜보면 노 프라블럼이 되겠네요. 디스카드는 안 만나겠구나. 제가 낫을 써놔서 이거 이외에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스폰서에서 만약에 스튜디오 멤버십이다, 스튜디오 레코드다, 그럼 여기다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멤버십이 스튜디오고, 그리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일단 뭐다?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겠죠. 스폰서 멤버십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시켜보면 위에서 걸리겠죠. 바로. 그러면 스폰서 멤버십이 바로 걸립니다. 어디에서? 여기서. 왜? 스튜디오 타입이니까. 얘가 멤버십이 스튜디오 인스턴스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조건을 처리해주고 싶다. 얘를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더 조건 처리를 해줄 건데요. 스튜디오이면서 그리고 타이틀은 뭐가 와도 상관없고요. 그런 다음에 멤버십이 한 달 이상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 젤에다가 1보다 크거나, 그리고 당연히 true 값인데 상관없다.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1보다 크다라는 관계를 이렇게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멤버십 1보다 크다, 한 달 이상,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섯 번째 릴레이셔널 패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자체는 뭐는 뭐다. 스튜디오라면 이건 뭐다? 이거는 타입 패턴인 거고요. 여기서 한번 해봤던 거 타입 패턴하고 똑같은데 타입 패턴 플러스 not 패턴. 얘는 정확한 타입 패턴이고요.
2번으로 볼게요. 타입만 딱 체크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지나고 보면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게 헷갈려요. 지금 C샵 8.0 버전까지 어떻게 보면 현재 강의가 C샵 8.0까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고 있다 가정하에 C샵 9.0의 새로운 기능을 설명하다 보니까 얘네들 이미 타입 패턴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던 기능에다가 and, or, not 그리고 릴레이셔널 패턴까지 이런 게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 예제 한 번만 그냥 한번 보시고요. 여기 부분은 정확히 1과 매치가 되는 거고요. 얘는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여기는 붙여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띄우겠습니다. 1보다 큰 거를 읽어와라. 그러면 스폰서 멤버십이 1보다 큰 거다. 그럼 얘는 실행 안 되고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잠깐 실행시켜보면, 왜냐면 제가 1로 나왔잖아요. 스폰서 멤버십이 실행되는 거고 얘를 2로 바꿔주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스폰서 멤버십 greater than 1 이렇게 나오겠죠. 스폰서 멤버십이 1보다 크다. 얘가 실행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없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릴레이셔널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샵 8.0 버전, 7.0 버전까지도 패턴 매칭이 있었기 때문에 패턴에 대해서 goes to expression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현재 기능은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한다면 챔피언 등급이라고 한다면 코드를 C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C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C. 타이틀을 출력해 보면 언제 코드일 때 타이틀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여기 콤마.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컨트롤 C V 눌러서 얘를 닫고 얘를 A로 보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VIP 스폰서 챔피언 패턴이다. 이렇게 보고 한 달이다.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면 멤버십이 챔피언 코드 패턴이니까 얘에 걸리고요. 그런 경우는 C. 타이틀 이 타입을 C로 두고 C. 타이틀로 이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8번 라인에 의해서 챔피언이 출력이 되겠네요. 챔피언 뭐뭐뭐 멤버십이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실행시켜보면 챔피언 멤버십이 출력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이 모양 자체는 C샵 8.0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얘를 하나 더 컨트롤 C V 눌러서 만약에 어떤 조건 처리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코드 타입이면서 when C. duration이 한 달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이상짜리 멤버십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현재 1로 돼 있기 때문에 얘 대신에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를 2로 바꿔보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다시 실행. 얘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C샵 8.0에서는 when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처리를 해줄 수도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코드 멤버십과 스튜디오 멤버십을 함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코드이면서 그리고 and 뭐뭐뭐 위치 패턴 사용해서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코드이면서 한 달 이상이거나 true 값 와도 되고 또는 현재 스튜디오이면서 and
뭐가 와도 상관없고 스튜디오이면서 2달보다 크고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고 이렇게 온다면 이거에 맞게 뭐를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하나 이상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이상의 어떤 엔드절, 오화절을 한 번 더 묶어주고 싶다. 그러면 괄호,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괄호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주고 얘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6번째인가요? parenthesized 패턴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단어가 parenthesized 패턴,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괄호로 묶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and, or와 not 등등등의 또는 또 다른 위치 기반 패턴, 뭐뭐뭐 패턴 이런 것을 처리해주고 싶다. 또는 프로퍼티 패턴을 처리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이러한 괄호로 묶인 패턴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치 패턴을 사용했으니까 여기서는 괄호 패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 뭐를 듀레이션은 2다. 이렇게 괄호 패턴하고 여기서는 괄호 패턴으로 여기서는 속성 패턴 한번 사용해 보고 여기서는 위치 패턴 한번 사용해 보고 이 전체를 괄호로 적절히 묶어주는 괄호 패턴, 괄호로 묶인 패턴도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게 한번 해볼까요? 코드이면서 한 달 이상이고 그러면 얘는 한 달 이상이고 true 값이면 일단은 한 달 이상이면 여기서 걸리겠네. 스튜디오로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스튜디오로 잠깐 주고 스튜디오로 주고 스튜디오이면서 듀레이션이 2다. 그럼 여기 딱 걸리네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겠네요. 여기는 멀티라고 할게요. 멀티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보면 멀티가 출력이 되겠죠. 멀티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걸린 거죠. 맞죠? 이렇게 코드 5와 스튜디오 5와 키워드를 사용해서 코드 5와 스튜디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또 괄호로 묶인 거고요. 여기는 벌써 패턴이 몇 개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 개가 사용된 거잖아요. 타입 패턴도 사용해 본 거고 릴레이셔널 패턴도 사용해 본 거고 괄호로 묶인 패턴도 사용해 본 거고 위치 패턴, 속성 패턴 다 사용했네요. 예, 이렇게 and, or와 not도 어디다 하나 놓을까요? 그럼 놔두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관련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모두 뭐를 제공해 준다? deconstruct 메서드를 자체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 오지 않고 바로 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타이틀로 가져오고 두 번째 것을 듀레이션으로 가져오고 타이틀이 위에 있다. 그러면 T로 가져오고 D로 가져오고 세 번째 것을 I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그 값을 어디에다가 뭐뭐뭐뭐 가져다가 출력을 하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밑에 있는 게 다 걸리겠네요.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를 조건절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타입이 스튜디오 코드부터 할게요. 코드이면서 and 코드이면 여기에 걸리고 가져와서 출력하자. 이렇게 이것도 하나 해보기 위해서 t i를 출력을 한번 여기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보면
맨 첫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겠죠. 비주얼 3 true. 이렇게 비주얼 아니네요. 틀렸네요. 다시요. 멀티가 출력이 되는데 얘가 안 걸렸나요? 코드이면서 스튜디오로 되어 있죠. 여기를 다시 주석 다시 코드로 변경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코드이면서 하나씩 가져오고 잠깐만요. 챔피언 2 true. 챔피언 2 true 값이 여기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코드 엔드를 빼고 요 첫 번째 것만 할게요. 첫 번째 것만 챔피언이면 여기는 직접 타이핑할게요. 챔피언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게. 챔피언 2 true 값이 나오죠.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면 이제 실행이 안 되겠죠. 그거에 맞는 게 실행이 되겠죠. 각각의 VIP 멤버십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챔피언 코드로 해놓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즉 여기서 뭐의 인스턴스에 따라서 멤버십이 뭐냐에 따라서 멤버십의 타이틀이 뭐가 됐던 타이틀이 챔피언이면 그거의 듀레이션과 is available 읽어다가 출력하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종류별로. 됐죠? 더 있나요? 소개가 안 된 게 어디 있을까? 이거랑 비슷한 게 C# 8.0의 튜플 패턴이긴 한데 그냥 튜플 패턴이라고는 표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 부분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요만큼 부분 C# 9.0의 패턴 매칭에 대해서 여러가지 종류, 물론 이 내용들은 C# 8.0의 패턴에 플러스해서 C# 9.0의 패턴들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기능들이 향상된 기능, 패턴 일치가 개선되었다. 패턴 일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크게 C# 9.0의 뉴 피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C샵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첫 번째 C샵 9.0의 새로운 기능, 이 링크를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C샵 9.0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